이번 사연은 스님이 수술받은 것이 제사를 똑바로 안 모셔서 부정탄 것이라고 말한 시어머니에게 폭발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40의 나이로 적지 않은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는 들어도 좀처럼 아줌마라는 소리가 익숙해지지 않네요. 저도 20에는 30이 올 줄 몰랐고 30에는 40이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보다 인생 선배인 지인분들은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저를 아기 보듯 해주세요. 어쩐지 나이는 먹는데 40이라는 나이 앞에서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 선배인 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품어줘서 저는 무척 감사하죠. 하지만 그런 제게 차갑게만 대하는 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해요. 오늘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이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님이 제발 우연히 이 사연을 들으셨으면 하네요. 저는 얼마 전 시댁에서 제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왔어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제사 문제 말고도 종종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제사 하나로 제가 이토록 열받는 게 아니죠.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구박을 받는 건지 그냥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조금 먼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참 할 말 많은데요. 가까이 살다가 어머님이 하도 괴롭혀서 떨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이도 어린 새댁이니까 제가 참 많이 참았어요. 하지만 40이 됐으니까 이제 허심탄회하게 지난 일 한번 말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시댁 한 지붕 아래 저랑 남편 시어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저 둘 다 맞벌이니까 집안일이나 식사를 직접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셋집에 쓸 돈 아껴놓았다가 더 벌어서 아기 태어날 때쯤 훨씬 좋은 곳 매매해서 이사가라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럽고 배려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신혼이었고요. 저는 굳이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안 챙겨줘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달랐어요. 맞벌이니까 오히려 어머님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감사히 생각하자더군요. 또 남편이 신혼이라도 제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댁이 2층 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결국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그땐 어머님 말이나 남편 말이 무조건 하늘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신경 쓰였던 남편의 말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셔. 당분간만 지내자, 어? 이었죠. 어머님이 저희가 있으면 덜 외로우시겠다 하고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양보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처음 했던 말씀과 다르게 도움을 주시기보다 도움을 받길 원하셨죠. 그리고 1층보다 저희가 사는 2층에 더 많이 머무르셨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데 집에 가면 항상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2층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항상 저희를 그렇게 기다리셨죠. 그리곤 제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 해도 살림은 여자 몫인데 집이 엉망이라고요.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고 나면 당연히 집이 어질러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럴 거면 회사를 관두라며 무섭게 저를 혼냈습니다. 물론 남편 없을 때만요. 간단한 반찬은 제가 해도 오래 걸리는 반찬은 사 먹는데 그런 식으로 살림하면 거덜난다고 잔소리하시고요. 또 자기 아들 식단 어떻게 구성했는지 매일매일 캐물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애들 급식 담당하는 영양사가 된 기분이었죠. 다 큰 아들 뭘 또 그리 걱정을 하시는지 저희 남편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정말 잘 챙겨 먹거든요. 저랑 결혼하고 살 오른 게 뻔히 보이는데 아들 수척하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시모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꼬투리를 잡고 못 살게 구는 어머님 때문에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는 개기름이 좔좔 흐르는데 저는 말라 비틀어져 가니 제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도 솔직히 털어놨어요. 실은 어머님이 회사 관두라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고요. 그것 말고도 잔소리하는 게 많으셨는데 결국 모든 잔소리의 근원은 제가 살림하는 여자가 아닌 회사원이라는 이유 하나였어요. 처음 남편은 어머님이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자기 엄마 편을 드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막 우니까 남편은 심각성을 알았는지 제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며 방법 하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알려준 그대로 했더니 어머님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살림 챙겨야지. 어쩜 넌 매번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드냐. 그럴 거면 회사 때려쳐. 저는 그 말에 남편이 알려준 대로 네 어머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회사 관두려고요. 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원래 저라면 회사 절대 못 그만둔다고 제가 잘하겠다고 막 시어머니 기분 풀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막상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러자 어머님은 사색이 돼요. 정말? 하셨죠?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주부로서 아내로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참에 내조나 열심히 하려고요.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고 회사 다니면서 그 정도면 잘하는 것이라 갑자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과 다른 반응에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아들 혼자 벌어 어떻게 살아갈래? 같이 벌어야지. 하며 평소에 안 챙겨주던 반찬까지 챙겨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건 싫은 눈치셨고 그날 이후 몇 개월은 저를 안 건드리는 시어머니였어요. 묘하게 기분 나빠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해결이 안 됐냐고 물어봤고 저는 당장 잠깐 좋아져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남편을 설득했죠. 그래도 감사했던 건 남편이 제 마음을 100%는 이해는 못해줘도 결국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저희는 분가하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네가 내 아들 꼬셨지? 하고 저를 엄청 노려보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정말 센스 있게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사람 꼬셨지. 결혼도 내가 하자고 꼬셨고 분가도 내가. 하고 그 상황을 넘어갔죠. 남편은 애는 언제 만드냐. 2층에서 큰일하기 부담스럽다 하며 어머님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어머님은 좀 고민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멀리 갈 줄은 어머님도 몰랐겠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저랑 살면서 어떤 잘못을 해도 항상 용서받는 이유는 이때 저를 위해 엄청난 결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어 보일 때 이미 남편은 큰 결심을 하고 이직 준비를 어머님과 저 몰래 했대요. 최대한 시댁과 멀리 있는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요. 어머님은 남편 회사 때문에 이사가는 거니까 더 뭐라고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주지 않아도 되고 구박이라도 좀 안 했더라면 더 같이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머님은 엄청 후회하는 눈치였죠. 저는 다행히 재택근무도 가능한 회사라 남편의 새 회사 근처로 이사가도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랑 몸이 멀어지니까 저는 금방 다시 회복했고 신혼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가 행복한 걸 알았는지 금방 임신이 되었죠. 임신하고부터는 남편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저는 하는 데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어머님은 거리가 멀어져서 아주 가끔 저를 봤는데요. 볼 때마다 제게 향하는 구박이 정확히 3배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본인 아들 빼앗아 갔다고 종종 제게 하소연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1년에 몇 번 어머님 그러시는 거 참을만 했어요. 임신한 저를 막 못 부려먹어서 안달난 어머님을 봐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잘하니까요. 그리고 결혼 기간이 늘어날수록 어머님을 상대하는 스킬도 늘어났어요. 간이 짜다 애미야. 너라는 애는 참 언제까지 이렇게 간도 못 맞출 거야. 그게 어려워? 난 발로 해도 잘하겠다. 하고 어머님이 별거 다닌 걸로 트집 잡으시거나 저를 괴롭히시면 저는 그러세요? 역시 어머님 최고 하고 말했죠. 말대꾸도 안 하고 힘든 티나 기죽은 티를 안 내면 어머님은 재미없으니까 저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게 잔소리하면 저는 어머님이 해보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뭐든 간에 그 말을 했어요. 음식에 대해 잔소리하면 그럼 어머님이 간 맞춰보실래요? 저보단 어머님이 낫지 않아요? 하고 철판을 깔았고요. 너는 애 엄마가 그게 뭐냐 옷이 그것밖에 없어? 하고 옷차림이라도 지적하시면 어머님이 보기에 엄마는 어떤 옷을 입어요? 저 한 벌 사주시겠어요? 하고 어머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러자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 아니란 걸 어머님도 알게 되셨죠. 절대 건방지게 하지 않았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온화하게 웃으면서 말하면 어머님은 졌다 졌어 하시며 내 입만 아프지 하고 물러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프실 때는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 번은 무릎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 아프면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는데 저에게 갖은 짜증을 내도 조용히 수발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고생하는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이라도 신경 써줬는데 어머님은 퇴원해서 그런 말을 일절 안 하셔서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하지만 크게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아팠을 때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거든요. 본의 아니게 교수님 수술 일정대로 움직이다 보니 시댁 제사와 겹쳤는데 어머님은 날짜를 잡아도 참 쟤는 너 일부러 그랬지? 제사 지내기 싫어서? 하며 저를 비난하셨어요. 저는 억울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음식장만은 못해도 며느리로서 꼭 참석은 해야 한다고 저를 기어코 부르셨죠. 수술하고 며칠 안 지났을 때라서 저는 당연히 시댁 가도 일 안 할 생각이었고요. 아니 분명히 말하자면 못하는 상태여서 못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오자마자 너 서서 요리는 못해도 앉아서 재료 다듬는 건 할 수 있지?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받들어 모셔? 참나 당치도 않다. 하며 제게 제사 때 쓰일 재료들을 손질하라고 던지다시피 하셨네요. 솔직히 서 있는 것도 무리지만 계속 앉아서 일하는 것도 무리거든요. 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여차하면 방에 들어가서 쉬고 그런 식으로라도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어요. 저 나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조금 밑이 땡긴다고 해도 무시하며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쉬다가 다시 도와드려도 돼요? 배가 좀 아파서요. 엄살은 걸레질이라도 해! 하며 어머님은 걸레를 제게 던졌습니다. 그때 저도 제 몸만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못한다는 말 대신에 저는 꾸역꾸역 걸레를 훔쳤어요. 아프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물걸레 청소기는 생각도 못하고 어머님이 던져준 걸레로 손걸레질을 했죠. 어머님은 식은땀을 흘리는 제게 자기는 무릎 아파도 할 거 다 했다면서 그깟 뱃속에 있는 장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활용점정으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시더군요. 예, 제사도 내년부터 네가 가져가라. 그러다 사달란다. 몸 아픈 것도 다 네가 조상님들 잘 못 모시고 정성을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도리를 다 해야지. 저는 난생 처음 어머님께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답니다. 어머님, 그동안 이 집 제사 제가 어머님보다 더 열심히 챙겼고요. 일하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몸 못 챙겼죠. 그래서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디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제삿날 부정타게. 제가 아픈 게 조상님 탓이면요. 저는 아예 다음부터 제사 안 도울래요. 그리고 어머님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 무릎 아픈 것도 다 조상님 탓일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거리가 멀어도 자유를 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그동안 시댁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돌아오는 건 여전히 구박뿐이니 저도 참았던 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론 기억이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죠. 남편이 제 손 꼭 잡고 있는데 그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괜히 남편까지 미워 보였거든요. 당신 쓰러져서 엄마가 엄청 놀라셨어. 지금 내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면 놀란 어머님 걱정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건. 몰라. 당신이 앞으로 효도해. 당신만 효도하라고. 나 앞장 세워서 대리 효도하지 말고.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다고 남편은 단번에 어머님이랑 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앞으로 저는 제사에 안 간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진짜 웃긴 애라며 응급실에 누워있는 저를 맹비난했고 거기 있는 의료진들과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창피하고 서러웠죠. 남편은 엄마 지금 여기서도 집사람한테 이러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사람을 잡았겠어요. 하며 제 말을 똑같이 어머님께 전달했습니다. 효도는 앞으로 자기가 할 테니 며느리한테 아무 기대하지 말라고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 홀린 못된 여우라며 나름 나이 40인 저를 엄청 뭐라 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몹쓸 말 한꺼번에 듣고 나니 지긋지긋한 어머님 잔소리 한동안 안 듣겠구나 안심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제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나요? 그 큰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님 생각하면 또 안쓰러운 제가 너무 싫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은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사과하시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겠지만 어머님 성격상 그럴 것 같지도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는 게 효도라고 믿었던 며느님이 이젠 본인 인생을 지키려고 하시네요. 그냥 두면 자기에게 크나큰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을 굳이 이렇게 자기 곁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시자들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인으로도 두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결단 잘 내리셨습니다.